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고창군이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 등 농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농업용 드론 활용에 나섭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을 덜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와 저수지 준설을 통한 용수 확보에 나섭니다. 고창군은 4일 고창읍 신월리 일원 땅콩포장 39,600제곱미터에서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시연회를 갖고 농가 교육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용 드론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정밀 농업이 가능합니다. 또 경사진 포장이나 적은 면적의 재배 작물에도 드론을 이용해 적기에 방지할 수 있어 농약 살포 효율과 살포량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했을 경우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로 인해서 생산량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 농가들에게 많이 장점으로 작용이 되어서 앞으로는 드론 방제를 통한 농약 방제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이와 함께 고창군은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저수지 준설을 실시합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은 오늘 9월 말부터 총 사업비 22억 2,600만 원을 투입, 공읍면 선동제, 상업면 판정제, 대산면 용산제 등 28개 저수지를 올해 말까지 준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준설 사업은 과거 표피 정도만 준설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심도 깊게 준설해 내년부터는 403헥타르 농경지에 가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에서는 한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2억 원을 투자, 대대적인 저수지 준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물그릇을 키움으로써 다음 연도 봄가뭄을 대비하고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전북 진안군은 27억 원을 들여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증축했는데요.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북 진안군의 농산품 통합 물류기지 역할을 하게 될 산지유통센터가 중축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군은 진안읍 군상리에 위치한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에 27억 원을 들여 증축 공사를 마치고 최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증축된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저온 저장시설과 지파 선별장, 저온 저장고 등 최신 선별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유통센터에선 선별기에서 중량과 당도를 체크한 고품질 수박을 하루 200톤가량 대형 유통점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또 진안 내 300여 소규모 농가가 생산하는 수박, 사과, 토마토 등 농축산물을 연간 5천여 톤 소화하게 됩니다. 이번 증축 공사를 통해 가지고 진안군 원예 농산물이 소비지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농가별로 선별과 저장, 판매 등을 해왔으나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일손 부족과 판로의 애로사항을 덜게 됐습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전통 한옥 건축에 최대 5천만 원, 수선에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대구시는 한옥 보존 및 한옥 건축 장려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진흥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한옥 진흥 사업을 추진해 한옥 보호지역 2곳이 지정 공고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한옥 등록 및 대구시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옥 건축 및 수선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2017 세계 청년 축제가 다양한 청년 콘텐츠를 교류하는 장으로 완성돼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세계 16개국 2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해 글로벌 축제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광주시는 청년은 한달을 주제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5.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2017 세계 청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청년축제는 광주 청년과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시작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년은 도전한다, 청년은 즐겁다 등 4개 테마 1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남원시는 주요 범죄 취약 지역으로 예상되는 공원 등 7곳에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감성문구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가 설치된 곳은 금암공원, 사랑의 광장 등 CCTV 사각 지역과 안전에 취약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로고젝터에 사용된 문구는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안전한 남원, 행복한 시민, 여성이 살기 좋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 남원 등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로 제작됐습니다. 로고젝터 운영 시간은 일몰 시각과 일출 시각에 맞춰 자동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만 6,012명으로 전체 자치단체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사이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시도는 부산시, 서울시, 경기도이며 비율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 충남도로 나타나 17개 시도 모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 기억하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 질소 등 식품 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식품 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